안녕하세요. NCS 기초능력평가 우리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먼저 풀어보기 전에 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간단한 이론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취직할 뭐 회사라든지 뭐 기업에 들어가 있어서 항상 이제 필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든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 역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기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떠한 기출 문제가 또 연관이 돼서 나올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은요, 직장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의의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제 좀 능력이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방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자,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이제 기본으로 돼야 되겠죠. 뭐 상사도 마찬가지고요. 내 앞으로 들어올 후배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 다음에 고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으로부터 대인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입수단이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항상 친절과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대인관계 향상 방안과 관련돼서는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로 많이 출제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대의 명확화. 특히나 이제 상사에게 일을 부여받았을 때 아니면 뭐 고객에게 어떠한 요구를 부여받았을 때 그 기대를 명확하고 충족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언행일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이에 있어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고요. 내가 혹시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진지한 사과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등 돌리지 않도록 이제 관계를 이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팀워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제 팀워크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팀워크는요, 팀 플러스 워크라고 하는 거 이제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 이제 팀워크가 좋으면 결과가 나빠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보기가 이제 제시가 될 거예요. 자, 하지만 팀워크라고 하는 거는 회사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효과적인 팀의 핵심적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팀의 사명과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자, 그쵸.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목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목표와 목적을 공유하면 팀원들은 헌신하게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의외로 좀 문제에서 보다 보면은 내가 이제 헌신까지 해야 되나? 이건 조금 나아가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팀워크라는 단어 안에는요. 팀원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효과적인 팀의 리더는 우리 또 리더의 역량도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팀의 목표를 규정하는 모든 팀원을 참여시켜야 된다. 능력에 따라서 어떠한 팀원을 조금 더 많이 우리가 또 투입시키거나 아니면 이 일에 약한 팀원을 뭐 제외시킨다.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는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팀원을 참여시키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또 창조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프로세스나 기법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해야 되고 조금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팀워크의 목표이자 또 리더의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결과에 초점을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가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자, 물론 과정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과정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목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결과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적의 생산성이다라는 부분으로 자, 우리가 결과를 팀원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를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역할과 책임의 명료화,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맡을 것인지 분명히 해야지만 그 대상자에게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제 목표가 생기게 되겠죠. 자, 반드시 따져줘야 되고요. 뭐 조직화, 잘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아까 앞에 보시면 팀원들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팀원들이 역할을 나눌 때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 그 강점을 살리는 게 우리 팀워크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리더십 역량을 공유한다. 팀의 공식 리더가 팀 노력을 지원하고 팀원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리더의 역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팀 풍토를 발전시킨다라는 부분은 팀의 구성원들은 높은 참여도와 시너지를 갖고서 열정적으로 함께 일해야지만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의견의 불일치를 건설적으로 해결한다. 어쨌든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불일치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일치점이 생길 때는요, 무조건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건설적으로 그리고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좋아요. 자, 그렇지만 상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솔직하게 토의함으로써 갈등을 우리 건설적으로 해결해 보는 방법, 팀워크를 올려주는 방법이겠죠. 객관적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누구랑 조금 더 친하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조금 더 예뻐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치우쳐지는 주관적 결정은 안 좋겠죠. 팀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부분, 지속적인 개선과 전향적인 관리 자체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운영의 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앞에 부분을 바탕으로 팀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지켜질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앞에 있는 부분들은요, 보기가 굉장히 많았죠. 문제로 충분히 인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와 더불어 이제 멤버십과 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뭐 리더십의 개념, 멤버십의 개념, 팀워크의 개념 이렇게 섞어놓게 되면 우리를 조금 더 혼돈을 주게 마련이니까요. 기본적인 정의는 올바르게 익혀두셔야 합니다. 자, 멤버십이라고 하는 거는 리더십과 멤버십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 상호라는 말만 듣고 그냥 남기시면 안 돼요. 대립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인 관계여야 되면서 필수적인 관계이다. 자, 멤버십이란 조직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것으로 훌륭한 멤버십은 우리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서로 굉장히 상호 이완적인 관계,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이제 멤버십의 종류가 있는가라는 거. 자, 이거는요. 이 표는 정말 잘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문제로 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보면 5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뭐 소외형인 사람, 수능형인 사람, 실무형, 수동형, 주도형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표를 보면 알겠지만 주도형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외부, 그러니까 동료나 리더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조직에 대한 나의 생각 이렇게 나눠져 있는 표를 보면 주도형은 이상적인 유형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유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문제 내기는 좀 난감하겠죠. 굉장히 뭐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 있죠. 그런 요소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외형 첫 번째 임을 보시면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요.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얘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 되게 자립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나 뭔가 좀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스스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직의 양심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소외형 인물을요. 동료나 리더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고집이 센 사람, 부정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좀 이렇게 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직에 대해서 자신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나를 그냥 고집이 센 사람으로만 본다. 자, 적절한 보상이 없고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외형 인물은요, 왜 소외형이라고 하냐면 자기 혼자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조직에서 소외가 된다라고 해서 소외형 인물의 유형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순응형 인물을 이제 볼게 될 텐데 말 그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과업을 수행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준 역할이니까 잘할 거야. 이렇게 막 해요. 그리고 팀플레이를 하거나 그리고 리더나 조직을 믿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끔 이제 들어가는 유형이 순응형인데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쟤는 그냥 무조건 맞다라고만 하네?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가 없고 인기가 없는 일은 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네? 조직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요구를 양보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의 유형으로는 그려지지 않고 있죠. 자, 순응형 인물은요, 조직에 대해서 질서를 따르는 것을 당연히 중요시 여기겠죠. 자, 리더의 의견을 거스르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리더의 의견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순응하는 사람이고 획일적인 태도 행동에 익숙하다. 이게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 창조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는 인물의 유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실무형 유형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에 조금 능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하거나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규정과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말 그대로 실무가 주어진 대로 그대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리 원칙,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부의 시선은요, 개인의 이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좀 흥정이 강하다. 조금 이제 좀 야비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이기주의적이다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간혹 있겠죠. 적당한 열의와 평범한 수완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이제 평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자, 실무형 유형이 조직에 대한 생각은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명령과 계획에 빈번한 변경이 있고 리더와 부하 간의 비인간적인 풍토가 있다라고 조금은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되겠죠. 자, 수동형 인물,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능형과 수동형,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판단 사고를 리더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수능형 인물은요, 어떠한 임무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동형 인물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 수동태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수동태라는 그 언어 표현 자체가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당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형은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주어지니까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인물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지시가 있어야만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이 안 보이겠죠. 외부의 시선은 당연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이고 감독이 반드시 좀 필요로 하는, 좀 손이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좀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동형 사람이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조직이 나의 아이디어를 원치 않는다. 노력과 공헌을 해도 소용이 없다. 리더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수능형과 수동형 두 가지 인물의 유형은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팀워크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촉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그려지고 있는데 5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보기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겠죠. 동료의 피드백을 또 장려한다. 괜찮은 생각이야. 뭐 이런 것들 있죠. 갈등을 또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요. 창의력 조성을 위한 협력을 해야 되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너무나 좀 과한 부분도 안 좋지만 수동형 인물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참여적으로 내가 좀 무언가를 나서고 아이디어를 내야지 또 갈등 해결될 수도 있겠죠. 결정의 양질과 구성원의 동참이라는 요소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직 안에서 항상 이제 자리하고 있는 리더에 대한 이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리더라는 거는 리더십 능력과 좀 연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볼 건데 조직 사원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의 조직원들이, 나의 팀원들이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자,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말 그대로 그 리더십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어떤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자신의 주장을 소신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 이런 것들을 리더십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 이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리더십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독재자 유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상사 혹은 그 위에 리더, 뭐 간부 이런 사람들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독재자 유형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유형 부분도요. 이런 밑에 있는 예시와 더불어서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들을 짚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독재자 유형, 말 그대로 독재자인 거예요. 자기가 가장 우선시고 제가 제일 중요한 이제 리더의 모습이 되겠죠. 질문은 안 됩니다. 질문을 금지해요. 어디 네가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해?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반항도 못하고 내 의견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개인들은 되게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수동형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좀 수능형 정도까지 이제 그런 인물의 유형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정보 공유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양 자체가 나의 능력이다, 나의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이제 하는 걸로 팀원들은 한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재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기대했는데 이런 실수를 해? 그럼 너는 안 돼. 넌 해고야. 막 이렇게 과하게는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이 되는데 한 번의 실수는 곧 해고로 이어지거나 다른 형태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독재적인 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민주주의형 유형 이렇게 보는데 이제 말만 들어보면은 좀 굉장히 올바른 모습이다라고도 좀 그려지는데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참여라고 하는 걸 좀 우선시해요. 민주주의가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리더는 팀원들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확신시킴으로써 비즈니스의 모든 방면에 종사하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팀워크의 기본적인 요소였으니까 중요하죠. 또 토론에 장려를 한다. 리더는 경쟁과 토론의 가치를 인식해야 하며 팀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의 설정에 팀원들을 참여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민주주의 유형의 핵심은요. 팀원들과 자기 모두, 그러니까 동등하게 어떤 의사결정권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발언권, 더불어서 참여를 해야 되는 참여권 등등을 개개인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하게 부여하면서 참여시키는 유형입니다. 자, 거부권도 있습니다. 자, 거부권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근접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리더들은 민주주의적이긴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리더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힘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리더라는 게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결국엔 결정권은 민주주의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리더가 가지게 됩니다. 그게 거부권이라고 하는 말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유형은 파트너십 유형이다라고 보는데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 중에 한 명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학교나 아니면은 뭐 이런 대학원 뭐 이런 데에서는 그 우리가 과제를 하게 되죠. 조별 과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장 정도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조직 구성원 중에 굉장히 뛰어나거나 상사 아니면 리더십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우월하게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직원 A, B, C, D 이 중에 한 명, 뭐 A가 그냥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등한 위계 질서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게 파트너십 유형이에요. 자, 그는 물론 다른 조직 구성
구성원들보다는 경험이 풍부하지만 그러니까 조장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죠. 뭐 발표를 조금 더 많이 했으니까 아니면은 뭐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근데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어떤 세월의 경험을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비중 있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조장이라고 해가지고요. 리더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특혜만 가는 건 우월적인 리더예요.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파트너십 유형이기 때문에 리더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성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치우치게 되면 안 되겠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되고요. 집단의 비전,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사결정 및 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약간 이제 민주주의 유형과 조금 비슷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데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유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민주주의 유형은 방향성과 어떠한 결정권 자체는 이제 리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팀원들을 참여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유형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성원이고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리더이기 때문에 이 팀원이 나아갈, 이 조직이 나아갈 방향성까지도 좀 함께 결정한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